안녕하세요. 돈 벌어주는 중개사 정윤호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 5년 반 동안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를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 방조객의 건물이 86% 증가했다. 정작 시정 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대장상과 실제가 다르다. 실제 이게 뭐냐면 대장상에는 한 층에 한 호수예요. 그죠? 한 층에 하나 1호, 2호, 3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층에 한 세대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는 두 개씩 쪼갰다. 그죠? 두 개. 그러면은 이게 여기 실제로는 1-1, 1-2, 그 다음에 2-1, 2-2, 3-1, 3-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게 예. 대장상에는 예를 들어 1, 2, 3 이다. 그죠? 증가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있다.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임대 수익. 그죠? 예를 들어 한 층당 얘가 뭐 만약에 1억씩을 1억에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2억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억씩 놓으면은 이게 전세 6억이 되는 거고 전체 얘는 3억이었죠. 이렇게 도는 거죠. 예. 이걸 한 이유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표면상으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표면상으로 알 수 없는데 이제 안에 내부를 들어가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뭔가 이제 문제가 된 거나 신고가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거의 적발이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총 잠깐만 이게 3층 건물이야. 1, 2, 3 그죠? 1, 2, 3인데 이게 어느 순간 4층이 원래 요 부분만 있는데 요거를 어떠한 이유로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면적이 작으니까. 그죠? 얘네들은 거의 많이 걸려요. 90% 이상이. 왜? 얘네는 항공사진을 찍어요. 항공사진을 찍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도 많이 정밀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다 적발이 된다고 보면 돼요. 적발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문제는 뭐냐면 일전에는 얘 같은 경우는 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전체 면적이 85제곱미터가 전용면적이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80대 미만인 경우는 5년 이내에서 1년에 1회에서 2회에서 내기만 하면 끝났어요. 그죠? 근데 이게 면적이 만약에 85 초과가 되잖아요.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세대보다 다가구예요. 다가구.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면적이 얘네는 전체 면적으로 보거든요. 전체 면적이 85조가 초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원상복귀 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벌금이.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매수인. 매도인. 근데 매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 한 이게 원래 3세대였는데 6세대로 하고 나서 매매를 한 거예요. 6세대로. 그죠? 근데 이거를 고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갖고 신고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면적 곱하기 뭐 공시가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한 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원상복귀를 하거나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이 면적이 작지도 않을 뿐더러 요거를 산정했을 때 예를 들어 한 500만원이라고 할게요. 500만원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죠? 원상복귀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팔거나 사고 할 때 좀 많이 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모르고 산 분들도 많고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막 소송까지도 가요. 소송까지도 가서 이게 제일 피해보는 데는 이제 중개사 분들이죠. 제대로 설명을 안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지금 보면 그때 당시 2014년이었을 거예요. 이런 빌라 그나마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그게 있는데 요거를 요만큼을 불법으로 했어요. 그죠? 요만큼을. 그래서 얘를 이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2014년인가 이게 이 양성화 기간이 있어요. 양성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 확장을 그러니까 내가 거주 기간이 거주 공간이 작아서 확장을 한 경우 이거를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양성화 기간이라는 게.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요걸 가서 정확히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적정보 등기부등본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수정을 해서 요거를 적법한 건물로 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조만간 이제 양성화 기간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지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존에 이제 벌금을 내고 있거나 하던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위반건축물이라고 찍혀 있고 한 물건들은 아무래도 기피를 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좀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양성화가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면 이런 물건을 사는 거죠. 이런 물건을 사고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위반이 없는 매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1, 2년을 기다렸다. 요거를 그때 양성화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그 대신 양성화 했을 때 측량이나 등기 비용이나 이런 비용 설계 비용이랑 설계 비용 플러스 그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했을 때 살만하다는 거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많이 일어나는 게 대학가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에요. 수요. 대학가. 이런 데들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실 때는 이런 곳이 됐든 다른 곳이 됐든 이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 안에 위반에 걸린다 하면 요거를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